이번 시간에는 진원도 측정을 위한 기준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준원의 개념과 기준원의 필요성, 기준원의 종류, 그리고 기준원이 측정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한 점, 평면 위의 한 점, 평면상에서의 한 점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 일정한 거리, 거리 R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1, 2, 3 해서 n개의 점이 있다면 이 원의 중심점 O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R1, R2, R3 쭉 가서 Rn까지 모두 같은 값이 될 경우에 이것을 원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진원도라는 것은 앞에서 정의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 즉 반지름이 모두 같게 되는 그 원으로부터의 어긋남의 크기, 이것을 진원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고요. 원과 진원도를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먼저 원이라는 것은 이 R이 전부 같다. 요거 점 O로부터 전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것이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공하는 모든 공작물은 이론적인 값으로 가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 시에 진원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축의 흔들림, 공구와의 접촉 부분의 오차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제품이 가공되냐 하면 이 O라는 점에서 이 R이 전부 같지가 않고 각각 다 다릅니다. R1, R2, R3. 그래서 R1과 R2가 같지 않고 또 R3도 같지 않고 해서 Rn까지 각각의 반지름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같지 않은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Rmax가 되고요. 최소값은 Rminimum이 되는데 결국은 요 차이값을 우리가 진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R이 전부 같은 형상이고요. 진원도라는 것은 그 이상적인 원으로부터 벗어난 값, 즉 Rmax에서 Rminimum을 뺀 값, 이 값이 진원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원도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뭐 복잡할 게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보입니다. 점 O에서 가장 R값이 큰 걸 찾고 가장 작은 걸 찾아가지고 그 차이값만큼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진원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공작물 형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점 O를 어디에다가 찍느냐, 즉 이 위치를 점 O라고 했다면 여기서부터 가장 작은 R은 요 값이 되고 가장 큰 R은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진원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 O와는 다른 O2라는 위치에 중심점을 찍었다면 이 점에서 측정한 최소 R값, 최대 R값, 이 차이는 진원도는 R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위치로 옮겨서 O3를 정했다면 여기에서의 최소할 값, 최대할 값, 그 차이 값은 R3. 예를 들면 O1에서 진원도를 측정했을 때 15 마이크로메타가 나왔다 그러면 O2에서 진원도를 측정했을 때는 8 마이크로메타가 나왔고 O3에서 진원도를 계산했을 때는 11 마이크로메타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원도가 계속 변하는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진원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중심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중심이 달라지면 진원도가 계속 변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측정한 것을 진원도다라고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의 정의에 의해서 진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면상의 한 점, 즉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공된 모든 형상은 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원도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점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진원도 측정을 위해서는 진원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할 가상의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진원도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의 원, 이것을 우리가 기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규정된 규약에 따라서 진원도 단면 곡선에 맞도록 조합된 원입니다. 여기 규정된 규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진원도 기준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규약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12181-1 규격에서 기준원의 종류를 최소 제곱 기준원, 최소 영역 기준원, 최소 외접 기준원, 최대 내접 기준원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KS에서는 IS 규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IS 규격의 앞에 KSB라는 표시만 해주면 이것이 바로 KS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KSB ISO 1218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원의 종류가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소 영역 기준원입니다. 진원도 단면 곡선을 둘러싸면서 반지름 방향으로 최소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동심원을 만들어서 그 동심원의 내 외접의 반지름 차, 이것이 진원도가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것이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고 이 공작물 내부에 어느 한 점을 찍어주고 이 점에서 바깥쪽으로 지름을 키워나가면서 하나의 원을 그리고 이 실측 단면의 외측, 중심이 같으면서 이 외측에서 큰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원의 지름을 점점 줄여오다가 안쪽 원이 이 공작물과 만났을 때의 반지름, 그리고 바깥쪽 원이 지름을 줄여오다가 공작물과 만났을 때의 반지름,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안쪽에서 지름을 키워 나가다가 만난 점은 최소 반지름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원을 지름을 줄여오다가 실측 단면과 만나는 곳은 최대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반지름과 최대 반지름의 차, 이것을 진원도로 결정하는 것이 최소 영역원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면 곡선을 둘러싸면서 반지름 방향으로 최소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동심원의 반지름
차, 이것으로 진원도를 계산하는 것이 최소 영역 기준원이고요. 이 방법으로 구한 진원도, 이것이 네 가지 기준원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ISO 1101에서 정의하는 진원도의 정의와도 일치한다 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불규칙한 값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측정값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진원도를 측정할 때만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최소 영역 기준원을 이용해서 진원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법, 즉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여러 번을 시도를 해서 그 중에서 값을 얻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위치에다 점을 찍어 놓고 여기에서 동심인 두 동심원, 이것을 그려봅니다.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 내 안쪽에 있는 원은 여기에 접하고 바깥쪽에 있는 원은 여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 진원도를 계산을 해봅니다. R1.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5 마이크로였다고 한다면 또 중심을 옆으로 약간 옮겨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11 마이크로 나왔고, 그리고 또 중심을 옮겨서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봅니다. 옮겨서 안쪽의 원의 반지름, 바깥쪽에 접한 원의 반지름 R3를 구해보고, 이런 방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진원도가 작게 나오는 값, 이 값을 나타내는 그 위치가 최소 영역 기준원의 중심이 되고, 그때의 반지름 차이 값이 진원도가 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R 값이 최소가 될 때까지 중심을 옮기면서 R 값을 계속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R 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에서 두 동심원이 바로 최소 영역원이 되고, 이때의 반지름 차를 진원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 영역 기준원에 의한 진원도 계산입니다. 다음은 최소 제곱 기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작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공작물의 바깥쪽으로 나간 편차, 또 안쪽으로 들어온 편차, 이것들의 제곱을 전부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즉 이 형상의 평균이 되는 평균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평균원을 그려서 그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진원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구한 이 평균이 최소 제곱 기준원이 되고요. 이 최소 제곱 기준원의 중심에서 가장 작은 R, 그 다음에 가장 큰 R, 이 차이값으로 진원도를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 기준원인데, 여기에서 RON T라는 용어가 지금 나옵니다. 우리가 진원도 하면은 보통 이런 박스 안에 이런 진원도 기호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문자로 표현을 할 때는 라운드니스 중에서 RON을 써서 진원도를 R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제곱 기준원을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이 안쪽으로, 최소 제곱 기준원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형상 중에서 가장 큰 값을 RON V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RON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P는 피크, 그래서 우리가 뭐 산 꼭대기, 봉우리 이런 뜻이고요. 여기 V는 밸리, 해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최소 제곱 기준으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값, 그것을 밸리,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값, 그것을 피크 해서 RON이라는 진원도라는 요 뜻에다가 위쪽으로 튀어나온 거 P가 있고요. 또 진원도 가장 골짜기로 들어간 부분 V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더하면 이것이 라운드니스 진원도 토탈이 됩니다. 요게 요 값이 1번이고 요 값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요 값이 3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번이 1.1 마이크로미터, 2번이 2.3 마이크로미터 였다라고 한다면 3번은 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3.4 마이크로미터, 요것이 진원도가 되고, 요것을 우리가 RON T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이런 기호, 진원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진원도는 피크, 위로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밸리, 안쪽으로 들어간 이 골짜기 부분, 이 두 값을 더한 것이 진원도고, 그것은 요 값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자료나 어떤 도면 같은 데를 보면 RON T가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RON P, RON V 값이 따로따로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이 값들을 각각 따로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면에 어떤 값으로 규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측정기에서 나온 값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그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반지름 차이값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원,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계산 알고리즘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불규칙한 값에 영향이 적고 측정 값의 안정성이 높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제곱 기준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공작물에서 계산된 최소 제곱 기준은 이 차이까지의 오차를 전부 계산을 합니다. 오차, 이 오차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계산된 각각의 오차들을 전부 제곱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합했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서 계산한 원이 LSC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편차값을 그냥 다 더해서 최소가 되는 점을 찾지 않고 편차의 제곱값을 더해서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이유는, 이것은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그마 DI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이런 조건을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진원도를 계산을 할 때 그냥 진원도만 계산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원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진원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원도 기준원을 적용한 그것을 가지고 지름을 구하고 그 기준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또 다른 위치도라든지 동심도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하홍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원을 계산했을 때 지름은 이 값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름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지름을 계산한 게 A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10.00에 조립되는 상대 부품이 링게이지가 되겠죠. 이 링게이지의 지름이 만약에 10.01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조립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10.00이기 때문에 이 두 값 사이는 0.01이라는 여유값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제곱 기준원이라는 것이 평균값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10.01이라는 지름을 가진 링게이지를 조립을 하려고 치면 이것이 링게이지 보면 얘가 조립이 안 되고 여기 이 부분이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하고 이런 부시하고 조립을 할 때에 이 최소 제곱 기준원을 가지고 지름을 계산하면 조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만 간섭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조립성을 가정해서 치수가 같으면은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하는 기준원이 여기에서 링게이지 서클 다이아메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축에 조립되는 이러한 링게이지를 가정해서 지름을 결정하자는 것이요. 만약에 이 지름이 10.01이었다면 이 축에 조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계산한 지름보다 실제로 조립될 것을 가정하는 지름은 더 크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조립되는 링게이지를 가정해서 계산을 한다 해서 링게이지 서클 지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용어고요. 우리 진원도 기준원에서의 정식 용어는 MCC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CCI는 최소 외접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최소 외접원의 개념은 축에 정확하게 조립되는 최소 지름을 갖는 링게이지를 가정한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지름, 진원도, 동심도, 위치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기준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최소 외접 기준원입니다. 진면도 단면 곡선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최소 지름을 갖는 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공작물입니다. 이것이 공작물이면 이 공작물을 조립할 수 있는 최소 지름을 가진 원
그러니까 지금 요점, 요점, 요점이 접촉하도록 원을 계산한 다음에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최소 반지름을 계산해서 요 진원도를 계산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최소 외접 기준원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공작물을 둘러싸는 최소 지름을 갖는 원, 이런 원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원의 중심을 구하고, 이 중심에서 가장 안쪽에 접하는 형상, 가장 바깥쪽에 접하는 형상, 요 차이를 가지고 요 차이를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을 하는데, 이 진원도는 여기서는 가장 큰 지름을 갖는 원은 이 최소 외접 기준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원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최소 외접 기준원이고, 이것은 축의 조립성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축을 측정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외접 기준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단면 곡성 둘레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최소원, 즉 전체 형상을 둘러싸는 최소 지름을 가진 원이 되고요. 이것은 외측원, 즉 축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불규칙한 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최소 영역 기준원하고 최소 외접 기준원, 그 다음에 최대 내접 기준원이 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측정자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은 최소 제곱 기준원을 외측 형상에, 즉 샤프트에 적용해서 지름을 계산했을 때 조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반대로 최소 제곱 기준원을 내측 형상에 적용해서 지름을 계산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형상과는 반대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내측인데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내경이 됩니다. 내측 지름이 되죠. 그런데 이 지름과 같은, 예를 들면 이것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지름이 10.00인 구멍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9.98mm의 지름을 가진 핀 게이지를 조립을 하면 조립이 되겠는가? 구멍이 10.00이고 핀 게이지가 9.98이니까 0.02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립을 했더니 조립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멍의 여기 이 부분, 최소 제곱 기준원이라는 것은 평균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구멍의 여기 이 부분이 간섭이 생겨서 조립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이 9.98이라 하더라도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내측 형상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이것이 9.98이라면 문제없이 조립이 가능한, 이러한 상태로 지름을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최대 내접 기준원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플러그 게이지 다이아메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플러그 게이지의 지름을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해서 플러그 게이지 다이아메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원도 기준원에서는 최대 내접 기준원이 됩니다. 최대 내접 기준원은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계산한 지름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최대 내접원의 개념은 부시에 정확히 조립되는 최대 지름을 갖는 플러그 게이지를 가정한 원, 이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름, 진원도, 동심도, 위치도, 흔들림 값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용어를 여러 가지로 섞어서 쓰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멍과 축을 표현하는데, 제가 여기서 구멍은 부시, 링게이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축은 핀 게이지, 플러그 게이지, 이런 여러 가지로 섞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멍이라는 것은 이런 형상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구멍, 축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쓰면은 아주 간단한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교재나 도면이나 또는 현장에 나가서는 축과 구멍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고, 구멍을 부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링게이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또 축을 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핀 게이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플러그 게이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로 사용을 하는데, 일단 구멍은 부시다, 그리고 축은 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대표하는 게이지가 링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축을 대표하는 게이지가 플러그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구멍과 부시와 링 게이지, 이것은 같은 특성을 의미하고, 축과 핀과 플러그 게이지, 핀 게이지, 봉 이런 것들은 또 그것들끼리 같은 특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섞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최대 내접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진원도 단면 곡선 내부에 맞도록 만들 수 있는 최대원, 즉 전체 형상에 둘러싸인 최대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작물이고요. 이 공작물에 접촉할 수 있는 최대 지름을 가진 원, 그럼 결국은 원이라는 것은 요 세 위치, 요 세 위치에서 최대 지름을 갖는 내접 원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공작물 표면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은 최대 내접 기준원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최대 내접원의 중심에서 가장 큰 반지름,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서 진원도를 구하는 이러한 기준원이 최대 내접 기준원이 됩니다. 이것은 최대 내접 기준원, 방금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형상에 둘러싸인 최대 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영역 기준원, 최소 외접 기준원, 최대 내접 기준원은 시행착오법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하는 시행착오법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내측원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불규칙한 값, 요거는 바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